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느냐고. 이 죽음에 관한 책이에요. 저는 종종 주기적으로 죽음에 대한 책을 읽는데 제가 읽었던 죽음에 대한 책 중에 좀 되게 좋은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여기에 이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변화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예전부터 약간 또 관습을 깨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하긴 했었거든요. 마치 세상에 대해서 약간 조소?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똥딴지 같은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어느 정도는 변화를 이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제가 탱고를 했고, 탱고를 이제 계속 더 알리고 저도 발전하고 싶어서 만든 탱고를 추는 스튜디오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너무 저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인데,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인데, 이 감정이 그 감정을 이기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저도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죽음에 앞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고, 감정을 이기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았다, 이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보같이 사는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대다수인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그것들을 무시할 때 오히려 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 타인의 감정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대요. 근데 아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나도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냥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곳에 계속 머물고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환상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삶은 진실함이나 선함, 아름다움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과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본질, 그리고 아름다움, 사실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라도 읽어야 맞다, 우리 삶에 진실함이 있었고 선함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있었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자기 사는 길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이 책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의식을 지니고 생각하는 포유동물로 태어나지만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 만큼만 인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어찌 보면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우리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실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특히 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만 살면, 사실 우리는 태어난 대로만 살면 사실 언어도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모글리 정글 소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났을 때 그 소녀들이 결국은 인간 사회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원래가 동물로 태어나지 인간으로 태어난 거가 아니란 뜻이고, 생각보다 개선이 쉽지 않다, 변화가 쉽지 않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상대를 미워하는 건 이것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그 위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죽음과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복제인간이라도 되는 행동한대요. 그러니까 다 그놈이다 생각한다는 건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책을 읽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항상 정의롭고, 자기는 항상 착하다고 기본적으로 착각하고 살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은 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태도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되게 제 삶에 많은 것들을 제한하더라고요. 저의 가능성에 많은 것들을, 이런 안 좋은 감정, 생각들이 제한하고 있다는 거를 요즘 좀 깨닫고 있는데, 뭐 개선할 방법도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르다. 네. 저도 달라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자주 보는 가족들도 보면 달라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새롭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이해하고 발견하려는 폭을 제한하지 말고 계속 열린 생각으로 사람들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심하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조차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취감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영화에는 조금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는 선과 악이 불분명하죠. 각자의 정의에서 싸우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누구를 미워하고 그렇거든요. 마치 그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평생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홀로 남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남을 도운 한 가지 목적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진실한 관계를 쌓지 못했다. 뭐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 근데 진짜 배려를 많이 하고 남한테 너무 많은 걸 주고, 저도 그런 편이었나 싶고, 그런 편이었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착함이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런 거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 봐도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착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어찌 보면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숨어있다고 해야 되나? 가끔씩 되게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들도 보이는데 일반적인 상황에 되게 착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진짜 내면의 자신이 괴롭기 때문일 것 같아요. 착하면 당연히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계속 뭔가를 퍼주면 상대는 좋아하죠. 그러면 이 웃음 있는 이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그냥 밑에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랑 비슷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기에 배에서 내리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 거짓된 노력을 기울인 거야. 아니야, 지금 난 이 배의 선장이야. 이 관계는 나한테 달려있어. 이 가족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해야만 해. 이 거짓된 노력이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도 사실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만드는 거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자신은 어쩌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맞지 않은 상황을 포기하면 실패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안 맞는 옷을 안 맞다고 벗어야 되는데 벗으면 왠지 내가 이 옷을 고른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벗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부터 아니었던 것 같은 만남이었어요. 만나보니 끝이 보이는데 언제 끝을 내야 되는지 계속 미루기만 했던 만남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들도 자식이 다 키우면 사실 서로 안 보잖아요. 물론 그 코끼리처럼 그 고래들처럼 사람들처럼 어떻게 지능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는 계속 같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안 맞으면 당분간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릇이 커지거나 하기 전까지는 안 맞으면 멀어져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맞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함에 가까워지는데요. 여기서 뭐 다섯 가지를 또 말해줘요. 삶을 가장 잘 사는 쉬운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기, 친구들과 함께하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스스로 선택하기, 일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그러면 어떤 후회가 안 남을 것이다.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당연한 말이었는데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감정이 어찌 보면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죠. 자기 자신을 뒤에 남겨두고 이성으로만 행동하면 그게 그 순간에 옳은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자기 삶에 있어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성으로만 산다는 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기. 가족 물론 중요하지만 가족들은 다 연령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어찌 보면 관심사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친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 되게 많고 근데 특히 성공하는 유튜버들은 보면 친구 없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도 성공한 뒤에는 친구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성공이라는 게 어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만 얘기하고 있진 않나요? 근데 경제적인 건 죽을 때 앞에서 부수적이겠죠. 중요한 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니까.
것에 있을 때 관심사나 어떤 영감이 같은 우리 친구들과 오랜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저도 이거 잘 못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도 잘 모르겠고 그나마 제가 춤을 좋아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렸습니다. 특히 탱고하는 거 차렸는데 그래도 좀 더 저를 좋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맞는 옷이랑 저에게 맞는 몸매, 저에게 맞는 피부, 저에게 맞는 헤어스타일, 저에게 맞는 친구들, 뭐 가족들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기. 우리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미뤄요. 관두기보다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별을 하기보다 해이별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를 안 맞는 일에 처했는데도 잘릴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잘리는 게 행복한 것 같고, 왜냐면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고가 훨씬 더 배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해고를 일단 당하면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찾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관두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래서 제일 불행한 거는 이 일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는데 어찌어찌 생기가 뿌려지는 거, 이게 가장 불행한 상황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일하게 되는 거, 그 일을. 그게 왜냐면 사실 사람이 겁나잖아요. 뭐 관두고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나기 때문에 몇 년이고 미룰 수 있거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몇 년이고 미뤘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하고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 회사에 되게 오래 일했어요. 한 8년.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에 좀 빨리 나갈걸. 그걸 깨달았을 때 선택할걸. 저도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미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딴 운명은 없어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선택할 운명이었지, 유지할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일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의미 있는 일 하기. 저는 그래도 살면서 제 재능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일들을 해오긴 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최근에는 좀 더 제 재능에 가까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춤에 대한 장소를 차렸어요. 무대 탱고를. 왜냐면 저는 춤에 재능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좀 느꼈는데, 어렸을 때 사실 재능이 있는 줄 몰랐고 잘 추고 싶었거든요. 하고 춤을 추고 싶었고. 근데 우연히 춤을 춰보니까 저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좀 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두 가지 말을 끝낼 건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장인데, 천사의 마음에서 악마를 끌어낼 만한 언어를 사용했는가,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사의 마음에서 악마를 끌어내는 거. 저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전 나름 천사였던 것 같아요. 악마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들에서 요즘 많이 생각해요. 천사의 마음에서 악마를 끌어낼 만한 언어가 사용입니다. 그런 감정, 생각, 이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육신과 함께 죽지 않는데요. 사랑은 살아남는다고 해요. 그쵸? 저도 지난날 돌아갔을 때 사랑의 순간들이 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가 햄버거를 해줬었는데, 집에서 저 어렸을 때 되게 반지하에 살면서 엄마가 이렇게 햄버거 패티랑 이렇게 양배추 해가지고 우리를 해줬었던 거,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군대 때는 저희 부대장님의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제 입가에 묻은 케첩을 이렇게 쓱 닦아서 쓱 닦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절함과 그 뭔가 배려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한 이등병 병사한테는 너무 고맙고 사랑이 느껴져요.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이 제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도 사랑을 남기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그런 것들을 남고, 그리고 전달했던 사랑이 또 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가 있겠죠. 뭐 기업, 훌륭한 기업가가 돼서 뭐 기업을 남기고 이런 것도 뭔가 남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랑을 남기는 건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몇십 년, 제가 말했듯이 엄마가 햄버거 해준 거 벌써 거의 한 최소한 한 35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는 거죠. 많은 재산을 남기는 거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죽음에 관한 책 중에서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문장들도 많고, 전 죽음에 대한 책을 종종 읽는데 이 책은 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